야, 9장. 그러면서 발바닥과 온몸 감각의 생김과 사라짐을 분명하게 관찰하기. 자, 이게 이제 그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깨달음 얻는 데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추론이에요. 직관은 고들 직자 볼관자. 그래, 눈앞에 있는 대상을 바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눈앞에 없는 대상은 직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성이라든지 불성 같은 것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없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물 같은 거는 눈앞에 바로 있어서 바로 직관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수행하면은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들이 마치 사물 보듯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직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파사나는 비판단 비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판단 비분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수행 체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직관과 추론은 양적 차이는 있지만은 질적 차이가 없다고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직관을 혈량이라고 그러고, 추론을 이제 비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직관과 추론이 왜 질적 차이가 없느냐? 대상을 판단하는데 질적 차이가 없어요. 직관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머리로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이 판단한다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질적 차이는 없다는 거죠. 양적 차이는 뭐냐면은 직관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머리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길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양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 분석, 직관적 분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판단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 그러면 이제 직관은 바로 샷디로 직관은, 샷디는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죠. 알아채다. 대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 알아차림에도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초보 수준에서는 알아차림이란 직관을 사용할 때는 비판단, 비분별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알아차림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예를 들어 걸을 때 이 발바닥 감각이라든지 온몸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림을 한다 하면은, 처음에는 그건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 움직임이라는 관절의 움직임도 알아차림을 하긴 하죠. 근데 자세히 못 봐요. 그게. 그러다가 잡생각이 줄어들고 알아차림만 하게 되는 경지 이르게 되면은 반전이 생겨요. 반전이 생긴다 하는 게 뭐냐면은 심안이 열린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눈을 감고 애를 자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심한이 생긴 사람은 눈을 감았는데 몸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이렇게 딱딱하든 부드럽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여요. 그게 심한이에요.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안은 감겨 있어도 심한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파사나 첫 번째 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경선 앉아서 자선에 하면서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을 관찰하기에는 쉽을 수가 있어요. 심한이 열리면. 심한이 안 열리는 사람은 아무리 자선을 해도 그런 못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딱딱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는 그 수준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보인다는 얘기. 그리고는 이제 정현상이 다르고 물질 현상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첫 번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럴 때는 어떠냐? 똑같아요. 발바닥 감각이나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몸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과 소멸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 걸어갈 때에는 온몸의 움직임이 다 캐치가 되고 그때 근육이라든지 관절의 움직임도 포착이 가능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눈을 뜨고 이렇게 걸으면서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든지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발생과 소멸을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와 손가락 끝에 두고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세 군데 의식 두기가 어렵죠. 그죠? 두 군데만 두도 돼. 발바닥과 정수리. 두 군데만 두고도 걷고 두 군데 둘 수 있으면 이제 손가락 끝까지 세 군데 둘 수가 있어요. 세 군데 두다가 보면은 온몸이 세 군데 둘 수 있는데 온몸이 안 보이면은 그때는 세 군데 의식을 두고 거울같이 비춰보는 걸 작동시키면 돼요. 거울같이 비춰보면 됩니다. 그러면 의식을 세 군데 두고도 온몸에 볼 수가 있어요. 온몸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등 뒤가 보인다든지 발바닥이 보인다든지 그는 입안이 보이면은 확실히 심한이 열립니다. 육안인데 눈 뜨고 있으면서 뒤쪽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도 저는 온몸이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발바닥도 보이고 입안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게 이런 건 심안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눈은 여러분들 가 있지만 심안은 내 몸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동시에 같이 다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뭘 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온몸이 안 보이도 괜찮아요. 세 군데만 의식 둘 수만 있으면 걸어가면서 이제 그 근육의 움직임, 이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관절의 움직임 그런 걸 캐치가 가능해요. 그다음 온몸의 움직임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분명히 관찰하기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혜가.
몸이 고정되어 있다고 이걸 깨트리는 게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다는, 영원하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런 몸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하고. 그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걸어가면서 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럼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무아라 그래요. 거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몸의 무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든지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무아입니다. 그럼 무아의 지혜가 생기죠. 그럼 무아의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어떤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있다고 늘 생각하다가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으로 따르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죠. 근데 좋은 물건을 가지려면 탐욕이 생기고 뭔가 좀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놈 자아가 없다 그러면 확실히 알면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질 뿐이지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탐욕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교만이나 의심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잘못된 견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라 하는 게 이런 깨뚫어버린 지혜를 얘기하는 이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결정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 그럽니다.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바뀌지 않아서 여입니다. 그 진여가 불변과 수연의 뜻을 갖고 있는데 불변 바뀌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인연을 따르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불변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것, 그리고 늘 깨있는 것, 항상 고요함,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불변의 마음이 대상을 탁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변의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은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로 작용합니다. 번뇌가, 예를 들어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고, 잡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는데 진여의 마음은 불변의 마음이에요. 바뀌지 않는데 생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밀이 있는 마음하고 생밀이 없는 마음이 둘이 탁 만나면 어떤 게 없어지겠어요?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멸하는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이 불변의 마음을 뭐라 하는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진여는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할 때는 수연으로 작용하죠. 지혜의 모습, 수연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게 이제 지혜를 깨뚫어보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식을 발바닥 중수에 손가락 끝에 두고 걷는다 이러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죠. 그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두 번째, 의식 공간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도 안 가고 미루도 안 가요. 깨 있어요. 그리고 고요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진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깨 있고 항상 깨 있고 항상 고요함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깨뚫어보는 지혜가 딱 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여의 불변 수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개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개합을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왜? 진여라는 그 자체가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깨달은 내용이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합을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11페이지 감각을 알아차려 관찰 지혜 얻기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분석 사유하여 얻는 지혜에 대하여 이해 얻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공성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 추론이 필요해요. 공성을 드러내는 추론이 필요합니다. 이 무상과 불만족스러운 괴로움과 무아는 직관의 대상입니다. 얘가 추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무상고 무아는 직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딱 생기면은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온다 하고 이제 원측 스님께서 배심명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분석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극기 경선에는 언제 사회 분석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알아차림의 경성 정문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경단계죠. 그런데 환단계에 이제 사유 통찰의 경선 정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성에 대한 그냥 사유 분석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216페이지에 보면 이 바사나 첫걸음이라는 나옵니다.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에 두고 걷다가 이제는 온몸이 이제 세 군데 의식을 분명히 두게 되고 또 온몸을 이제 보게 좀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을 있는 것으로 알아차리기 뜻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219페이지 보면은 그러면서 의식이 발바닥의 감각을 생긴과 사라짐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된다는 거죠. 221페이지, 220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방법을 얘기해 놨습니다. 먼저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상호 오이전, 무상, 인가 오이전, 번뇌 망상이 줄어든 평등 평화의 실현, 무상고 무아의 지혜, 있는 그대로 보는 직관 힘이 생김 등의 뜻을 한번 생각하고 시작한다. 이건 이제 상호 의존, 인가 의존, 뭐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땅과 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상호 의존이고 발의 움직임 무상이고, 이건 또 들고 놓고 나아가는 게 이제 인과적인 인과 의존하고 관계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번뇌 망상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평등 평화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의식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은 새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의식은 움직이는 게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대개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작용하잖아요. 시각은 눈을 통해서, 청각은 귀를 통해서 작동이 하는데 딱 결정되어 있죠. 코를 의지해서 냄새를 맡게 되면 이제 이것은 후각이 하는 거, 맛보는 거는 미각이 하고, 접촉은 촉각이 하고, 그래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의식은 어디서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발바닥에 가 있을 때는 사올 일이 없어진다. 근데 의식이 머리 쪽으로 가면 온갖 잡생각을 일으키고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을 하면서 평등과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어떤 건지 미리 좀 알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보는 직관의 힘이 생긴 뜻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런 걸. 그러고는 이제 수행이 시작한대. 자, 그럴 때 의식을 발바닥 감각에 두고 걷는다. 의식이 발바닥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샷디는 알아차림입니다. 샷디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걷는다 해도 의식을 발바닥에 두기가 쉽지 않다.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걷는 것을 발바닥에 사물 보듯이 볼 때까지 익숙하게 한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은 걷게 된다. 그죠? 이때 장점이 뭐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사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뒷머리가 아픈 사람, 골이 땡긴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식을 발바닥으로 걸으면 이런 내가의 정세는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다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시선을 무릎에서 발바닥으로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걷는다. 발바닥이 영상화되어 볼 때쯤이면 발바닥 감각이 알아차리 쉬워지고 감각을 통해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 시선을 어깨에서 발바닥으로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걸으면 의식이 발바닥을 떠나지 않게 된다. 시선을 정수리에서 발바닥을 거울같이 비추어 보듯 걸어간다. 익숙해지면 온몸이 한눈에 들어온다. 온몸의 근육을 움직이면 볼 수 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거울같이 마음이 나타나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알아차리 쉬워진다. 발바닥의 감각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좀 처음에는 무릎에서 보고 어깨에서 보고 정수리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라 이래야 되는데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네, 걸을 때 요 뒤꿈치 있죠. 이건 우리 앞에 도장찍기 걷기에서 벌써 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뒤꿈치를 딱 딛고 엄지 앞 발가락을 딱 닿는 거. 예, 이 발이라 그러면 이렇게 딱 닿으면서 뒤꿈치에서 엄지 발가락이 앞에 딱 닿으면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이 같이 땅에 딱 닿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요. 고개에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좀 되면은 어디다 신경 쓰는가 하면은 꼬리뼈 차크라에도 의식을 두는 거예요. 그럼 발하고 꼬리뼈. 그러니까 뒤꿈치하고 엄지발가락하고 꼬리뼈. 그럼 이렇게 걸을 때 꼬리뼈하고. 그러면 삼각 구도가 나눠지게 되죠. 두 발하고 엄지. 그래 두 발을 하나의 경계로 보면 돼요. 두 군데 의식을 계속 둘 수 있으면 나중에 하체가 나중에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건 뭐가 좋으냐 이러면은 기운하고 관련해서 기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바람의 요소. 예. 그래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기운의 특징, 바람의 요소의 특징은 몸과 입과 생각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작용해 생각이라든지 감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바람 요소, 에너지를 타고 움직여요. 그런데 왜 바람 요소란 말을 쓰느냐 하면요. 이 기공하는 사람은 기운이란 말을 써요. 왜 기운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그분들은 바람의 요소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느낌을 중요시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걸 기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기운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바람 요소라는 말을 써요. 왜?
심한이 열린 사람은 그 기운이 바람 불듯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움직이. 근데 바람의 요소를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바람의 요소라 그러지 기운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느낌을 중요시 하면은 기운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심한이 열린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고 직접 사물 보듯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러 번을 이래 전체 보면은 몸이 기운이 있어요. 다. 그게 보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전 육안하고 심한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기운도 이렇게 사물 보듯이 보여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선 이게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심한이 열려야만이 마음이 눈이 생겨야 비로소 수행이 시작이다. 지혜를 얻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래 봐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 한 일주일 연습하면 돼요. 심한이 열립니다. 그래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요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뒤꿈치, 엄지발가락, 꼬리뼈. 이렇게 걸으면서 세 군데를 동시에 두고 이제 걷는 거예요. 그 다음 되면은 발바닥, 정수리, 꼬리뼈. 이렇게 두도 돼요. 그렇지만 꼬리뼈 두기가 어려우면은 손가락 끝에 두고 하면 돼요.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의식이 몸과 한 공간 상태 온몸의 감각을 관찰하기 돼 있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이건 이제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이 온몸이 이제 다 보이거나 세 군데 의식을 두고 걷게 될 때 몸이 굉장히 가볍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이 이제 가벼운 거는 경안각지를 해가 칠각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 쭉 걷다가 보면 몸이 보여요. 근데 뭐부터 이게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근육이 움직이는 걸 알게 돼. 근육.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움직임 이런 게 이제 체크가 돼요. 그러다가 머리부터 갈게 온몸의 움직임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 움직임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발생과 소멸은 무상이죠. 무상고 무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야 돼요. 무상 즉 고를 처음에 관찰해야 돼요. 무상이 곧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 무상의 다른 이름이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에요. 생기면은 사라진다는 거 첫 번째 알고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불만족스러운 어떤 거 생기면 사라진다는 거. 두 번째, 사라진 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걸어가면서 관찰하다 보면 형상이라 하는 현상이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네. 한계가 있다. 끝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끝이 있다고 아는 건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는 영원히 가지고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청년이 노선이만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희 누님이 남편을 내고 3년 내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너라. 모시고 오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데리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 그렇게 슬프지. 노스님 직설 조화를 하니까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고지순한 사람을 어찌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끝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지혜가 딱 생기는 순간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 스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딱 벗어나게 돼요. 3년 내내 울고 있다가 그게 애착이거든 집착이거든. 얘기하자면 갔으면 손놈 잘 가라고 끝내면 될 건데 자식도 있고 살림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런 다 편의점 울고 있으면 돼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네,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처음에는 생기면 사라진다는 거,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세 번 끝이 있다 이렇게. 그게 무상적 고예요. 그 다음에는 무상적 무아예요. 매 순간 움직이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이거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럼 무아를 체득하는 거죠.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억수로 쉬운 거야. 이렇게 수행하는 거지, 걸어가면서. 의식을 발바닥 점술이 2군데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요게 이제 감각이 이래 없는 사람은 이래 한번 머리를 이래 삼아주고 의식을 둘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기에다 연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생각하고 발바닥과 연꽃 2군데 동시에 두고 걷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손가락 끝에 두거나 꼬리뼈에 두거나, 내가 스틱을 잡고 걸으면 꼬리뼈에 두고 그것이 그러면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걸어가다가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몸이 없는 상태로 걸어가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번뇌가 확 줄어들어요. 몸이 사라지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또 몸이 또 생기거든. 생길 조건 되면 생겼다가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지는, 그걸 통해서 몸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하다든지 영원하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주의도 벗어나고, 영혼주의와 허무주의 2군데만 벗어나도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번뇌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222페이지 한번 보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움직이는 건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 없다 이게. 그건 뒤가 없다 이런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앞이 없는 거야. 현재도 머물지 않는 중간도 없는 거지. 이런 걸 뭐라는 줄 아세요? 앞뒤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야. 앞뒤가 끊어져 버리면 현재 순간만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의식이 깨있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발바닥 점수를 2군데 동시에 두니까 몸의 크기, 의식이 몸의 크기만큼 커져 있는 거죠. 나중에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거나 하늘과 한 공간을 이루게 하면 의식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 의식이 커진 데다가 깨있다. 그런 상태에 걸어가면은 주변이 고요합니다. 주변이. 이 시끄러운 이게 도로에 걸어도 고요해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식이 깨있고 고요함을 둘을 딱 붙여서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성성은 깨있다, 적정은 고요하다. 발바닥 점수를 3군데 되면 좀 번거로운 것 같아도 동시에 둔다는 것은 3곳을 한 경계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경계예요. 3곳이 아니에요. 3곳을 동시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성적적의 경계가 오면 망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성적적은 망념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성적적이 뭔가 하면 마음 움직임이 없고 깨있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진여의 불변하고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깨뜨려 보는 지혜까지 생기면 어때요? 진여의 그 지혜의 모습하고 닮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진여의 불변 수연하고 그 다음에 성성적적과 지혜하고 서로가 딱 맞게 되면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체험을 자가 점검하겠어요.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걸으면 시각화가 되어 발바닥을 신물 보듯이 보는 심만이 생긴다. 심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감각, 생각, 감정을 볼 수 있다. 감각, 감정, 생각을 볼 수 있게 되면 자제력이 생기고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을 살핀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면 희한하게 여유가 생기고 유연해져요. 마음이 대상으로만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유연하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미친다 싶으면 화가 치밀고 이러는데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의식 공간이 넓어진다. 마음 상태가 넓어지면 불안감이 완화되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던 마음이나 좁고 팍팍하던 마음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걷는 순간순간 마음이 과거를 갔다가도 현재 되돌아오고 미래를 갔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되돌아오면서 순간의 감각이만 머무르게 되는지를 살핀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현재 순간 늘 이렇게 되돌아오는지 살펴보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동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큰 일을 당해도 여유가 생기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의 시각화를 통해 감각이 생긴가 사라짐이 잘 관찰되는지 살핀다. 발바닥이 감각이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살펴보라. 발바닥이 시각화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발바닥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사람? 예? 아무도 없구나. 아이, 답답해. 입안도 안 보이죠? 마음은 서면 설수록 활용하면 할수록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발바닥이나 입안도 다 볼 수 있고 뒷머리도 다 볼 수 있고 다 온몸을 다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작용이 이제 사물감 공간 이루게 하면 걸어가면서 앞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좌우에 지나간 옆도 보이고 뒤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입체적으로 작용해요. 앞, 뒤, 좌우로 동시에 같이 작용해요. 나중에 하늘과 한 공간 이루기 같은 건 땅과 하늘로 동시에 같이 작용해요. 앞, 뒤, 좌우, 아래, 위가 전체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훈련이 잘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 안 바뀌면 한 소씩 하는 거죠. 생사가 없는 도리를 벌써 체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의식이 온몸 공간을 이루면서 온몸 감각이 거울로 비춰보듯이 관찰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걸어가면 온몸의 감각이 다 보이는데 전체를 보는 건 심왕이라고 하고 부분을 보는 심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땅과의 상호 의존과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몸통까지 우리 신체 기관의 모든 것이 스스로 맞물려 있고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 보이고 들리는 사물들과 자연 환경도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가 연결되어 있어서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고 부분임을 추론하여 이해가 되는
살펴본다. 이거 걸어가면서 이게 몸의 상호 오존과 땅의 상호 오존을 통해서 이게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뭘로 확장되느냐 하면은, 야, 모든 사람의 모든 사물과 전부 다 이게 부분과 전체로 서로 연결돼 있구나. 부분이고 전체 부분이니까 내 하나 부분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물이랑 전체하고 이게 연결돼 있네. 이런 이해가 착 오는 거예요. 이 추론이 되면서 이해가 착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수행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발바닥 감각을 관찰하면서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 몸, 도시, 국가, 지구, 삼라마, 온 우주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인 실체가 없음이 인식되거나 형상이 있는 것은 생기가 사라져 반복하게 계속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거나 생사의 연속 속에서 삶을 계속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와 같은 생각이 발전하여 태어남과 죽음도 실체가 없음을 유추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건 유추가 되고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 경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현재 순간에 이게 깨있기에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있게. 지나가 가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면 뒤가 끊어지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다 하는 걸 확인되면 앞이 끊어지는 거죠. 걸어가면서 매 순간 움직임 자체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도 없는 거죠. 이런 걸 앞뒤가 끊어진 경계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도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내도록 걸어가다가 애인 생각하기도 하고, 집에 안에 불 올렸는데 불을 안 껐다든지 이런 불안감이 오고 그런 경우 있죠.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앞뒤가 끊어진 경계로 걸어가면 완전히 신세계, 의식이 송송하게 깨있으면서 몸은 늘 가볍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경계까지 갈 수 있어요.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가 없는 경계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224페이지에 보면 딱 네 개로 되어 있네요. 의식이 발바닥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발바닥의 감각의 가까이 부드럽고 딱딱한 통증의 감각을 알아차린다. 온몸의 감각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감각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이 무상이죠. 발생과 소멸하고 생기고 사라짐을 말한다. 생기고 사라짐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제대로 관찰한다고 말할 수 있고 명상이 입문했다고 할 수 있다. 걸어가면서 온몸 움직임이 이제 관찰되기 시작하면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되면 이제 명상이 이제 출발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에 가면은 지나간 가 돌아오지 않아 없음을 알아차리고 뒤가 끊어지죠. 미래의 관계에 오지 않아 없음을 알아차리고 앞이 끊어지죠. 과거 미래의 관계에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음에 마음은 머물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늘 깨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뒤가 끊어진 상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생기고 사라진 현상에 망하여 만족할 수 없어 괴로움이며 생김을 사라지게 할 수 없고 사라짐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무아임을 알아차린다. 감각이 생긴 것 사라짐을 아는 지혜를 통해 생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불사의 대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한다. 자, 시를 한 수 읊고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찍도 아니지만 자, 읊어볼게요. 사라지는 현상은 있음을 찾을 수 없게 하고 생기는 현상은 없음을 찾을 수 없게 하니 있음과 없음이 관찰되면 유무의 견해에 무너뜨리고 바른 견해에 세워지네. 있음과 없음이여 밖에서 찾을 수 없으니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관찰하라. 분별심 씌워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깨 있는 마음 가릴 수 없고 불생불멸이 드러나리라. 불변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예. 체험은 다음 얘기하고 신경성 한계 자경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전에 저한테 약 주시고 그거 약을 예? 뭐? 약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